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로 현대의 삶을 비추는 채널, 고전의 숲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스승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존중은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만 유지되는 것일까요? 보는 눈이 사라지고 평가가 사라지고 관계의 중심이 사라진 뒤에도 그 마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을까요? 공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효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증명되는 지속성이라고 말입니다. 먼저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자의 말씀입니다. 자왈, 부재, 관기지, 부몰, 관기행, 삼년 개, 부지, 도, 가위, 효의.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그의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의 행실을 살핀다.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를 효라 잃을 수 있다. 그럼 각 문장별 의미를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재, 관기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의 뜻을 본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방향입니다. 공자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지향을 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몰, 관기행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그의 행실을 본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통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눈치 볼 대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이 그의 진짜 모습이 됩니다. 세 번째로 3년 무개어부지도입니다.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바꾸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도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삶을 조직하는 원리입니다. 상실의 순간에 가치를 성급히 폐기하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위효의입니다. 그를 효라 잃을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감정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합니다. 효는 마음이 아니라 지속되는 태도로 증명됩니다. 다음은 이 문장의 철학적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효를 통해 인간의 진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와 행의 대비는 내면과 외면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진정성은 외적 통제 아래에서가 아니라 통제가 사라진 뒤에 검증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존재와 부재의 윤리를 말합니다.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환이 아니라 가치의 계승입니다. 3년 무게는 보수의 강요가 아니라 가치의 연속성을 통한 인격의 안정성을 뜻합니다. 결국 이 문장은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존재에 의해 조정되는가 아니면 내면화된 가치에 의해 움직이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문장이 현대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가 중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이 곧 사람의 이미지가 됩니다. 그러나 공자는 말합니다. 진짜 평가는 지켜보는 눈이 사라진 뒤에 이루어진다고. 또한 우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곧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전의 것은 쉽게 폐기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변화의 속도를 늦추라고 말합니다.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까지 성급히 부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태도입니다. 다음은 현대의 가정, 직장, 리더십 측면에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적용입니다.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가치가 전수되는 최초의 윤리 공동체입니다. 공자는 묻습니다. 부모의 부재 이후에도 그들의 삶의 기준이 내 선택을 이끌고 있는가? 즉, 효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가치의 내면화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는 평생 정직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작은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세금을 숨기지 않았고 계약은 반드시 문서대로 이행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은 가게를 이어받습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매출은 줄어듭니다. 거래처는 제한합니다. 계산서를 일부 조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없습니다. 아들은 고민합니다. 당장의 이익과 아버지가 지켜온 원칙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결국 그는 거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집은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이 가기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효는 감정의 지속이 아니라 윤리적 기준의 반복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의 존중은 쉽습니다. 그러나 부재 속에서 그 가치가 선택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효는 완성된다. 라는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효란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가치를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결단입니다. 다음은 직장에서의 적용입니다. 직장은 권위로 움직이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복된 원칙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3년 무개업 지도는 조직에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지만 정체성을 이루는 가치까지 성급히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는 우리는 계약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경기가 악화되고 회사는 손실을 입습니다. 새 대표가 취임합니다. 그는 재무 상황을 보고 일부 계약을 재조정하려 합니다. 임원들은 갈등합니다.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온 신뢰는 어떻게 되는가? 긴 논의 끝에 회사는 기존 계약은 유지하되 내부 비용을 조정하기로 결정합니다. 단기 손실은 이어지지만 거래처는 그 회사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조직의 지속성은 효율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임자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지키던 도, 즉 조직을 묶어주던 원칙을 이해한 뒤에 변화하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승을 통과하지 않은 변화는 조직의 신뢰 자산을 스스로 허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에서의 적용입니다. 리더십은 존재의 영향력이 아니라 부재 이후의 영향력입니다. 공자의 구조는 리더십을 시간의 관점에서 재정해야 합니다. 진짜 리더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기관장은 공정성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승진과 평가에서 개인적 친분을 배제했고 모든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그가 재임 중일 때는 그의 권위가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 새로운 기관장이 들어섭니다.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직원들은 공정성 원칙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원칙은 이미 조직 문화로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리더십은 규칙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기준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리더의 부재 이후에도 그 원칙이 작동할 때 비로소 리더십은 완성됩니다. 즉,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권위를 남기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남깁니다. 오늘 노노하기편 11장의 결론입니다. 공자는 효를 통해 인간의 진정성을 묻습니다. 존재할 때의 태도는 외적 조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재 속에서 반복되는 선택은 그 사람의 내면화된 가치를 드러냅니다. 진정성은 순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검증됩니다. 존중은 감정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은 누군가가 지켜보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새로운 지식을 하나도 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아도 같은 태도를 유지해보고 이익이 걸려있지 않아도 약속을 지켜보고 관계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아도 원칙을 지켜보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인격을 만듭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부재 속에서도 이어지는 태도입니다. 효는 기억이 아니라 가치를 반복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시간 속에서 쌓여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 우리의 신뢰를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도 고전을 통해 인생을 배워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전의 숲은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고전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